말을 하잖아요, 지금. 답변. 자, 51세라. 전기 무제한 풀렸고 전기 2년 경력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자, 그런 분들은 전기과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저 새끼 저거 뭐야 저거 어디 아파트에 근무하나? 뭐 하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 나이가 1964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61죠. 제가 나온 학교는 제주 상업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은 어딜 나왔냐? 제주대학교는 공부를 잘해야 들어갔어요. 마지막 보루가 제주 전문대학이었습니다. 전문대학에서도 본관에 갈 수가 있고 후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과가 있었습니다. 전기과가. 그리고 그 시대 때는 제주도의 전기과는 제주 전문대학밖에 없었어. 지금은 제주대학교에 4년제의 전기과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기과가 제주대학교에는 개설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전기를 하고 싶어서 전문대학 가냐? 아닙니다. 공부를 못해가지고 밀리고 들어갈 데가 없더라고. 간 곳이 전기과가 아니고 받아줄 곳이 전기과였다 이거지. 참 슬펐습니다. 그때는 공부 좀 할 걸. 저희 아버지가 공부하라 그러더라고. 공부하라 그러는데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 그동안 뭐 했냐? 놀았냐? 아니지, 안 놀았어요. 연구했어요, 연구. 그때 뭐 종이 비행기도 만들고 장난감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뭐 지금 잘 만들었으면 우크라이나에 뭐 좀 좋은 탱크를 만들어서 보냈을 건데 장난감만 만들었다 이거지. 그래서 어떤 창의적인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문적인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부는 어떻게 해요? 다 인문적인 걸 하잖아요. 참 안 좋은 일이 젊은 때는 많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공부 못하니까 따라가질 못하잖아. 전기과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상고생이 무슨 전기과를 따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 군대나 갔다 오자. 이 정신이 덜 깼다 이거지. 그래서 군대 갔다 오자 한 게 이제 그 시대 때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곳. 해군하고 해병 공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제주도에서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30개월 하거든요. 해군 공군은 36개월 하고 육군은 33개월 하고 그러니까 30개월 하는 곳을 가야 되는 거야. 제주도 사람들은 뭐 수영을 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수영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짧은 곳을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해병대를 뭐 주변 사람들이 좀 가니까 이제 해병대 쪽을 많이 지원을 하죠. 자, 그러면 군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제 뭐 아이고 공감이 됩니다. 뭐 됩니다 하면서 메일이 많이 들어와요. 그 다음 전화도 옵니다. 그 다음 뭐 모르는 거 물어도 와요. 메일 온 거 중에서 두 분 것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귀동냥으로서 저하고 무언의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1960년생 분인데 이제 외국에서 플랜트 전기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왔답니다. 아, 그럼 플랜트가 뭡니까? 플랜트 전기 분야에. 플랜트 같은 거는 이제 발변전소 건설이라든가 이제 큰 규모의 전력 설비를 만지거나 건설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플랜트라 그럽니다. 플랜트. 지금 제가 근무하는 데는 플랜트입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플랜트 설비라면 변전 설비. 그러면 발변전 설비 있다 그러면 그 설비가 된 거에서 간선 설비, 분전반 설비, 저압 설비, 그 다음에 건물의 생명과 같은 여러 가지 운영 설비들을 감시, 유지, 보수하는 것을 이제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이 외국에서 와서 지금 65세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전기 기사도 갖고 있고 소방도 이제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취업 준비를 거의 마친 거예요. 그런데 전기 경력은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건물에 그 경력은 없으니까 이제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좀 아쉬운 거는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정년퇴임하거나 대기업에 정년퇴임을 하거나 뭘 할 때 잘 나갈 때는 뭘 모르잖아요. 퇴임하는 날까지 몰라. 월급도 많이 받고 뭐 하니까 모르는데 퇴임해가지고 어떠한 생활들을 하냐면 한 1년간 놀아야 되겠다. 6개월 동안 지금까지 못 논 걸 좀 놀아봐야 되겠다면서 돈을 쓰면서 좀 놀아버립니다. 공백기간을 갖는 거지, 공백기간을. 야, 공백기간을 갖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좋지, 좋아. 누구 계속 놀러 다니고 남들 부러워가지고 저 새끼 저거
퇴임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말이야. 그러니까 놀러 다니고 좋네.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노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노는 게 한계가 있어. 며칠 놀아보면 좋은데 서너 달, 6개월 놀아보면 공백기간이라는 게 생겨버립니다. 공백기간을 안 생기게 놀려고 하면 한 달 정도 놀아야 돼요. 제가 지금 3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녔겠죠. 공백기간이 있었냐? 공백기간이라는 것은 한 3개월 이상 됐을 때를 한번 공백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놀아봤어요. 한 달도 채 못 놀았어. 한 28, 9일 놀았어요. 그렇게 쉬어봤다 이거지. 한번 쉬어보고 싶더라고. 직장을 옮길 경우가 있으니까. 야, 근데 힘들대요. 쉬는 것도 힘들어. 아니, 그래서 뭐 직장이 없어서 안 쉰 게 아니고 더 쉬고 싶은데 쉬는 것도 힘들더라 이거죠. 퇴임을 하거나 뭘 하거나 했을 땐 절대 공백 기간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후회합니다. 후회. 서울에서 최모씨인데 문의 들어오신 분이 공백 기간을 가진 거예요. 공백 기간을 가져서 보니까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되더라. 그리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까 플랜트 분야만 있어가지고 이제 건물 같은 관리밖에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해서 저한테 문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오래 했습니다. 오래. 야, 65세면 아무도 예전엔 안 받아줘요.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전국이 그냥 뭐 망한 곳도 많잖아요. 망한 곳. 전국에 지금 강호에 뭐 유튜브에 보니까 강호에 발바닥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망한 학교, 망한 곳, 망한 건물 뭐 5만 대를 찍고 다니더라고. 야, 그런데 그 사람은요 망한 걸 찍어서 돈 벌더라고. 망한 곳을 막 촬영해서 다니면서 여기도 망했습니다, 저기도 망했습니다. 대안은 없어요. 하지 말라고. 음식점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유튜브에서 돈을 벌더라고. 이런 직업도 있더라 이거지. 그런데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5세 됐어.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있냐 없냐 일단 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강호의 발바닥처럼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아이고 안 됩니다 해서 해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왜? 남한테 들어보니까 희망이 없어. 또 주변에 들어보니까 안 된다만 얘기하는 거라. 치워 새끼야, 너 지금 놀라 더 놀라. 남이 속사정도 모르고 놀라고만 하는 거야.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희망이 없다 하느냐. 밥숟가락 놀 때까지는 희망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밥숟가락 놀 때까지 뭘 합니까? 여자 찾지 않습니까? 여자 찾잖아. 남자는 여자를 찾고 여자는 남자를 찾고. 아니 안 찾는데 하면서 이 속으로는 다 찾아. 밥숟가락 놀 때까지는 그 짓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65세면 희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희망을 갖고 이 자격을 갖고 일을 찾아가려고 하면 내가 일 찾는데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격 있고 어느 정도 실력 있어. 그 다음 말빵 있어. 말빵은 뭐예요? 뭐 무슨 저처럼 말 잘하는 말빵이 아니고 면접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화를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갈 곳을 찾으려고 하면은 어떠한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역 제한을 푸는 겁니다. 내가 멀리 갈 수 있는 마음가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자, 그러니까 내가 그 경험이 저처럼 경험이 풍부해. 건물이란 건물은 다 근무해보고 공장, 아파트, 뭐 업무용 빌딩, 관공서 5만 뭐 용역회사 5만 대 다 근무해보고 뭐 소장도 해보고 보일러, 전기 뭐 5만 거 다 만질 줄 알고 소장도 해보고. 그러면 저런 사람, 저 같은 사람 아무거나 하지. 아무거나. 유튜브에 안 봤습니까? 현장 일도 하고 지금처럼 소장 일도 하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 자력으로 찾기 힘들다, 자력으로 찾을 힘이 없다 했을 때는 내가 지역 제한을 풀고 멀리 가는 겁니다. 멀리. 제주도까지 오시는 분도 많아요. 제주도도 지금 사람이 없어. 모자라. 자,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갖고 가고 내가 일단은 취업 안 해봤어. 안 해보면 아이고 자꾸 오래 근무할 곳을 찾으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 분야에, 그러면 한 달 정도 워밍업, 한두 달 워밍업 하는 방법, 한두 세 달 수습 기간 동안 워밍업 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써준다는 곳, 당장 서너 곳, 한 10곳 이력서 뿌려보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그럼 써준다는 곳에 사바사바 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뭘 익히는 겁니까? 이 분야에 경험 없는 분은 여기에 생태를 익히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밤낮으로 2교대면 2교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뭐 주택관리협회도 있다 하던데 저는 모릅니다. 그는 왜? 저는 왜 그걸 모르냐? 저는 자력으로 지금까지 다 그냥 워크넷 하나로 찾아도 직장을 다 찾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일단 들어가 놓고 다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놓고 다음 준비를 안 하고 매일 고민만 하면서 다음 준비를 하는 거야.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멀어서 안 돼, 여기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절대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구할 수 없지. 왜? 안 돼, 안 돼 하니까 상대방도 안 돼, 안 돼 하면서 안 써버린다 이거지. 당신이 안 돼, 안 돼 하면 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직장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하신 분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직장을 구하신 분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생각을 바꿨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부산의 모 씨는 전기기사를 이제 하고 소방인가 뭐 하여간 자격증을 그분은 전기기사를 따서 근무하고 있는데 2년 무제한이 풀린 거야. 50세인데. 근데 본인이 이제 전기기사로 이제 있다가 과장으로 가고 싶다고 이제 메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메일이 왔는데, 한 메일을 어떻게 하라는지 한 메일로 왔더라고. 저는 네이버 메일, 이드라 제주 네이버 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소장님, 제가 이제 무제한이 풀려가지고 전기 일을 하러 가는데, 뭐 이력서 쓰는 법하고 면접 쓰는 법에 대해서 좀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알려주십시오. 말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말을 해달라 했잖아. 그러니까 말을 해주려고 하면 제가 전화 통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글로 써주세요 했으면 이렇게 했을 건데, 말을 해달래. 그러니까, 그래서 전화번호를 보냈는데 아직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잖아요, 지금. 답변. 자, 51세라. 전기 무제한 풀렸고 전기 2년 경력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자, 그런 분들은 전기과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서 쓸 때 자기 경력만 쓰면 돼요. 그리고 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소개서나 아니면 면접 보러 갔을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곳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분은 지금 50세에서 전기기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50대에서 전기기사를 갖고 있으면 지금 현직에서 제일 선호하는 나이에 그 다음에 인력이거든요. 왜? 안정되잖아. 안정되고 하니까 충분히 전기과장 하는 데는 뭐 이들아 양 선생한테 뭐 조언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어요. 자, 어떻게 들어간다 하는 그런 그 얘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위험에 닥쳤잖아요. 어려움에 닥쳤잖아요. 이게 뭡니까? 어려움, 위험, 데인저러스, 위험. 위험이라는 건 뭐예요? 위기. 여기 위기나 위험에 빠진 거 아닙니까? 살긴 사는데 위험에 빠진 건 뭐예요? 우리가 위험에 빠지는 거는 일거리가 없을 때, 일거리가 없고, 이거 살아갈 날은 막막하고, 살아갈 날은 앞으로 60대다 하면 90세까지 자기가 목표를 잡았어. 팔팔하게 살 날을 80세까지 잡았으면 20년을, 이 맨정신으로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70세가 안 되다 보면은 자기가 전공을 막 찾아가려고 하거나 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려고 해. 자, 이랬을 때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지역 제한도 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면접에 응해야 돼요. 그리고 면접할 때는 절대 저처럼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뭐 그냥 대화할 땐 미소 짓고 그 다음에 저처럼 이 정도 수수하게 넥타이 메고 가지 마시고 수수하게 가서 이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뭐 술담배 같은 거 합니까? 하면 안 합니다. 담배 하시는 분도 각을 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전혀 그냥 안 하는 척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조금 포장해야 됩니다. 포장하시고
이제 면접을 봐서 근무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전기도 안 해보고 큰일 났다. 기사 자격증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일단은 무제한도 안 되고 하니까 기사로 가야 되는데 경력이 없어. 야, 저 건물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걱정이 많이 되죠. 그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기 과장으로 전기 책임자, 뭐 어떤 책임자, 소장, 과장, 팀장 이런 책임자로 안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보여주시면 들어갈 확률이 제일 커요. 그러면 들어온 후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전등 교체부터 다 가르쳐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빠른 적응이 된다. 그러니까 건물 관리라는 건 어떻습니까? 유지 보수 분야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보고 감시하는 거, 그 다음에 운전, 스위치를 누르거나 컴퓨터 마우스로 톡톡톡톡 해서 운전을 시키거나. 그런데 요즘은 어떤 운전입니까? 전부 자동 운전입니다. 자동 운전. 뭐 맨날 스위치 켜고 끌어 다니는 게 없어요. 예전에는 보일러도 켜러 가고 끌어 가고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딱 스케줄, 딱 타임 걸고 스케줄 딱 걸면 온도 세팅이나 타임 세팅 딱 하면은 뭐 돌았다가 꺼졌다가 냉온수기든 뭐 보일러든 모든 설비들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딱 돌려놓고 그냥 감시하고 커피 먹고 그다음 유튜브 좀 먹고 유튜브 좀 보고 그다음 좀 이따가 야 11시 좀 넘어나 밥 먹으러 가자. 아, 이게 시설 업무예요. 오후 되면은 그때 되면은 뭐 좀 고칠 거 있으면 좀 고치고 뭐 청소할 게 있으면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이 건물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디라 TV에서 뭐 누전을 찍는다, 조명을 막 교체한다, 공사를 하는 것은 언제 나온다? 간간히 한 달에 한 번, 1년에 두 번, 뭐 서너 번도 나올 수 있고 아주 간간히 나오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은 실제 업무의 70%는 어떤 것이다? 감시 운전만 있습니다. 감시 운전. 그 다음 점검 부분이 한 20%. 10%가 작업이라, 10%가. 그런데요.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 현장은 맨날 일입니다, 맨날 일. 소소한 일이다, 이거지, 소소한 일. 자, 그러면 제 말이 다 100% 매칭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저희 현장은 어떠냐? 제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알아도 돼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전국에 11개 이제 연구소가 있고, 제가 제주 연구소에 있어요. 그럼 제주 연구소에 뭐 똑똑해서 무슨 연구원이냐? 아니고 우리 건물의 시설 관리에 좀 책임자로 있다 이거지. 관리소장. 그러면 관리소장 하면 뭐 데리고 있는 사람이 한 5, 60명 되겠네요. 아닙니다. 저 포함해서 9명이에요. 9명. 참 쪽팔리다. 월급이 괜찮습니다. 월급이 괜찮아요. 그 다음 정년이 65세야.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뭐 정부 대전청사는 2005년도에 있었고 2012년도에는 철도기관 공공사업 있었고 뭐 그다음 서울에도 있었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래도 뭐 직원이 몇 명이냐, 소장 할 때 직원이 뭐 142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어도시 국제학교 같은 데는 뭐 55명 뭐 이렇게 30명 뭐 이런 충분류. 그런데 소장님들이 제일 관리하기 쉽고 조금 재미난 곳은 몇 명 정도 되냐면 30명 정도 되면은 그나마 좀 소장의 체면도 세고 일할 수 있는 좀 좋은 여건이 됩니다. 밑에 여직원도 하나 있고. 그러나 지금처럼 15명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면 여직원이 별로 없어요. 소장이 격리도 해야 되고 서무도 해야 되고 소장 노릇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방면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문서까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런 방송도 내보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기 과장을 하거나 뭘 하면 거기서 멈추지 말아라. 어디로 가라? 올라가라.
올라갈수록 편합니까? 아닙니다. 올라갈수록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힘도 들어요. 단 현장 업무를 안 할 뿐이 하는 것에서 내가 책임자 업무를 하다 보면 책임도 강해지고 그 다음 갑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나한테 서장을 안 하면은 갑이 있다면 그 위에 소장이 있거나 직원이면은 과장이 있거나 이렇습니다. 갑이 두 개 정도 존재하는데 소장이 되면은 갑이 본사도 있고 아니면 그 위에 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고객도 있고 뭐 많아요. 갑이. 그래서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힘들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취업하시면서 뭐 기능을 배우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워드, 한글 이런 걸 막 못하니까 막 배워서 들어가시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배워서 들어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막 배워보려고 하잖아요. 집에서 배워보거나 학원 가서 배워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허송생활 하시면 안 돼요. 뭐 저도 이제 유튜브에 봅니다. 뭐 막 그 취업이 안 돼가지고 냉동 학원에 가서 막 시킨스들을 보고 막 자격증 따시는 분들은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취업하기 위해서 막 그런 데 가서 한 6개월씩 돈 주고 아니면 돈 조금 주거나 아니면 뭐 국비 지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비 지원 학원에 가서 막 수업도 하더라고. 여러분들 국비 지원 학원 가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돈 안 내고 학원 강의 받는 줄 아세요? 국비 지원 학원이라고 해서 가면 국비에서 80% 지원해주고 출석률이 몇 프로 이상, 뭐 80% 이상 출석했을 때 국비에서 80% 지원을 해주고 막 해서 뭐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세 달짜리 해서 학원 같은 데서 강의해 주잖아요. 그런 강의 뭐 받으면 좋긴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왜 국비 지원 학원을 다니면 야간이든 뭐든 내 시간을 다 뺏겨서 거기 가야 돼. 가고 공부를 해서 거기서 조금 배워서 취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격증 따는 공부가 아니면 그런 데서 배웠다고 실무에 와서 써먹을 수 있냐? 없습니다. 없어. 단 한 개도 없어요. 실무 와서 써먹을 거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왜? 실무 와서 써먹을 것은 와서 현장에 맞게끔 배워야 된다. 어떤 데 가니까 막 용접도 하고 그래요. 건물 관리에서 용접할 일이 있습니까?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려운 용접이면 외주 주면 되는 것이고 내부에서 뭐 용접하면서 뭐 그렇게 수리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용접을 배웠다 뭘 배웠다 해서 실제 현장에 와서 쓸 수 있냐? 없어요. 배관 용접이면 압력 배관 용접입니다. 그러면 이거 기술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경력. 그러면 그 경력을 쌓으려고 하면 또 수년 용접 경력, 압력 배관 경력을 하려고 하면 1년 가지고 됩니까? 아니, 될 수도 있어. 부지런히 배우면 돼. 그렇지만 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든 어디에서 배우든 이렇게 기본적으로 배워서들 나오지만 사실 실무에 오면 그 기술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거예요. 택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는 건 내가 어떤 기술을 배우겠다, 취업을 하겠다 했을 때는 자격을 갖고 있든 아니면 마음을 갖고 있든 했을 때는 일자리 찾으시려고 하면 일자리 찾는 분들은 그냥 바로 찾고 막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집고 들어가려고 해야 돼. 해집고 들어가려고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들어가지 안 하는 순간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막 맴돌아 학원도 가고 뭐 여기도 해보고 저것도 하면서 들어가진 않고 내가 막 준비를 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누가 들어가냐? 다른 사람이 톡톡톡톡 들어가 버리는 거야. 자기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취업 자리가 뭐 바늘구멍이라 그러잖아요. 취업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늘구멍이라 그러죠. 그런데 내가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구멍을 봤어. 구멍을 딱 보고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건데 여기 들어가 안에서 보니까 조건이 막 있어. 난 이런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조건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자격 조건도 만들고 일 조건도 만들고 어디 학원에 가서 막 국비 지원 학원도 다니면서 6개월 동안 여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여기 사람이 하나 통 나온 거예요. 근데 나는 나온 줄도 모르고 국비 지원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 근데 여기를 어떤 놈이 멍청한 아무것도 안 하던 놈이 그냥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아봤더니만 저 사람 어떻게 들어갔지 하니까 그냥 들어갔대. 그냥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만 손해본 거잖아요. 나만 손해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밖에서 막 그냥 준비하시면서 준비를 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전을 먼저 가놓고 해결하는 겁니다. 모든 걸 들어가 놓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기사를 갔든 뭘 갔든 뭐 과장으로 간다. 그러니까 난 과장으로 가려고 하니까 막 걱정이 돼. 야, 저거 가서 전력 계산도 해야 되고 직원도 몇 명 있으면 그것도 다뤄야 되고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은 또 어떻게 받지? 아니, 걱정하면 뭐 여기서 밖에서 걱정하면 어떻게 돼요? 걱정 됩니까? 싸워야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막 전쟁하는데 무슨 걱정하면서 합니까? 무작정 저기 쳐들어 오니까 무작정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나한테 누가 푹 칼로 찌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방어 자세 오잖아요. 바로 그대로 그냥 방어 자세가 오는 거야. 방어 딱 막잖아요. 이게 뭐야? 본능적으로 막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능적인, 모든 사람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들어가려고 할 때 자꾸 밖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본능적으로 들어가시면 본능적으로 다 돼요. 해결이 돼. 위험에 닥쳐. 거기 가서 위험에 닥칠 거 아니야. 모르니까. 거기 가서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몰라. 모르니까 위험에 닥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꼭 안 해도 되면 빨리 그때 누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러 다니는 거야. 물어볼 거면 네이버도 물어보고 저한테도 물어보고 어디에 주변에 물어보러 해결하러 다니는 거야. 그때 해결하러 다니는 거예요. 어떠한 위험의 종류를 모르잖아요. 위험의 종류를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밖에서 포괄적으로 모든 위험을 내가 다 감수해서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위험 종류를 다 알고 위험 종류를 공부해서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됩니까? 안 되지. 가지고 어떤 위험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저기다 하면은 저기 어떤 총을 갖고 있는지, 탱크를 갖고 있는지, 비행기를 갖고 있는지, 뭘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봐야 된다 이거지. 최전선으로 가서 저기 동태를 살펴야지. 오는 것을 보고 도망갈 건지 피할 건지 해볼 건지 사이드로 갈 건지 지원을 받을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는 어떻게 돼? 고민하면 안 되고 무작정 일자리 있으면 들어가라. 그 다음에 이력서 쓸 거. 이력서 쓸 때 어떻게 하느냐? 내 이력서를 쓸 때 정직한 이력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쏙입니까? 쏙이려니까 마음이 막 괴롭지. 정직한 이력서는 뭐냐? 내가 공무원을 했습니다. 내가 대기업을 근무해 봤습니다. 내가 외국을 근무해 봤습니다 하면서 오만 것을 거기다가 쓰면 안 된다 이거지. 간단하게 그냥 뭐 어떤 근무, 어디에 근무, 뭐 자기소개서 하면 아이고 이러이러한 곳에 뭐 조금 전기나 시설 분야도 조금 근무하면서 보기도 했고 조금 역할도 해봤지만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취업을 만약에 해 주신다면 열심히 배우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경험 없는 분들은 눈동냥으로 보고 조금 해봤다라고 거기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대해서 좀 자기가 이력서를 좀 포장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력서를 정직하게 쓰는 게 아니고 현장에 맞게, 내가 취업하는 현장에 맞게 이력서를 쓰고 그 다음 자기소개서도 쓰고, 이디라 이력서를 검색해 보시면 제 영상들이 있고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구직란에 이력서 쓰고 어떻게 하는 방법에 강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강의가 아니니까 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전파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을 제가 도와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사람은 뭐냐면 지금 야, 내가 고민에 빠진 거야. 이게 뭐 어디에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난 60인데, 55인데, 내일 모레가 정년인데, 아, 이거 정년에서 나와서 한 달 놀아보니까 이거 미치겠어. 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요? 전공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시설 관리로 가려고 하고, 없는 분들은 어떻게, 뭐 택시 운전을 해볼까? 택배를 해볼까? 어디에 뭐 생산직의 단순 노무를 해볼까? 오만 걸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만한 데 없어요. 아, 이거 택배 하려고 하면 오토바이만 잘 타서 됩니까?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센스가. 그것도 돈도 들어요. 택배. 내가 만약에 택배 말고 뭐야, 요새 배달기사 하려고 하면 오토바이도 사야죠. 오토바이 사야지. 오토바이 타는 방법도 알아야지. 센스도 있어야지. 만만한 게 없는 거예요, 만만한 게. 여러분들한테. 일거리라는 게 만만한 게 없어요. 마지막에 정부에서 주는 일거리 있지 않습니까? 하루 3시간씩 해가지고, 한 3개월씩 써주고, 한 달에 뭐 한 80만 원도 주고, 60만 원도 주고 하는 이런 일자리도 그냥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선순위, 후순위가 막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얘기지만, 야, 나가 젊은 때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거 딱 정년 다가와서 보니까 말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어떤 거 있습니까?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두 번째 헤쳐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헤쳐나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 생각하고 밖에서 자꾸 맴돌면서 저기에 관망을 하면 뭐 하는지 어떻게 관망을 하면 내가 기회가 나한테 안 와요. 불구덩이로 들어가든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내가 기회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을 고쳐야 된다. 정신. 그래서 정신을 고치는 방법인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못하거나 뭘 못하거나 해서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부지런한 것밖에 없습니다. 부지런.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뭐 내일 모레 하면서 참 위험에 빠져가지고 지금은 기력이 다 돼가지고 요양원에 계신데, 힘 있을 때 저희한테 매일 하던 말이 있어요. 팔자는 노력으로 고칠 수 있다. 팔자는 노력으로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밖에서 노력하시는 게 아니고,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들어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문제가 있으면 모를 때는 물어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일자리를 찾아가고, 일을 해가고, 헤쳐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50세 이후에 중장년, 노년까지의 삶을 계획을 하셔야 돼요. 아, 양 선생님은 그러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웃어. 지금은 일단은 현직에 있으니까 뭐 그냥 걱정이 없죠. 그런데 제가 65세의 정년이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고. 저는 웃습니다. 왜? 저는요, 웃는 게 마음 준비도 됐지만 기술 준비부터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거든요. 아, 택시. 저 택시 타봤거든요. 택시 운전 해봤거든요. 오토바이 운전 다 해봤습니다. 오토바이 예전에는 뭐 전기공사 다닐 때 전부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오토바이 잘 탑니다, 지금도. 이제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몇 번 지금 제가 되돌려서 강조하지만, 이 자격증을 따고 저 자격증 따고 자꾸 자격증을 딴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격증을 딸 정도 되면은 마음으로 어떤 데 있습니까? 내가 뭘 해보겠다는 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취업할 곳을 먼저 들어가십시오. 취업할 곳을 찾으면서 병행하셔야지, 학원에서 자격증 따면서 허송세월 보내고 하면서 하면, 자격증 따는데, 기사 자격증 따는데 1년에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리는 사람은 2, 3년 가요. 못 따는 사람도 부지기 쓰고, 100명이 막 도전했어. 전기기사에 100명이 도전했어. 그러면 내가 딸 수 있을 것 같이, 이론 되니까 막 딸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요. 100명이 도전하면 이론에서 합격하는 율이 30%, 그 다음에 이제 실기까지 되면, 최종으로 되면 20%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기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들어가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지셔야 돼요. 일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하셔야 돼. 자격증 공부를, 만약 내가 학원을 가서 고지식하게 학원 공부로 하면서 뭐 자격증을 따겠다 하면 그 사람은 뒤처지는 겁니다. 만약 내가 자격증 공부를 한다 그랬을 땐 유튜브로 하는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개인이 독학을 하거나 하면서 머리를 집중해서 답과 문제와 답을 익히고, 그 다음 맞춘 다음에 자격증을 받은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진짜 빠른 방법입니다. 만약에 내가 뭐 학원에 가서 4개월 정규반 받고 특강 받고 뭐 하면서 1년 동안 준비 기간 갖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시험 보고, 그러면 2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60세인데 2년 지나면 62세. 그 다음 이것저것 하면 뭐 무제한까지 걸리면 65세예요. 65세 돼서, 그때 돼서 다 준비되니까 그때 써달라니까 65세는 안 쓴대. 이러니까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60이면은 기능부터 들어가고,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기능부터 들어가서 기능부터 익히는 거예요. 내가 기사하고 기능사하고 월급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안 나지. 50만 원도 안 나요.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나요. 기사하고 기능사 차이가. 괜히 30만 원 더 벌려고 그냥 개고생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저도 마치 현장에 소장짓 하지, 소장 노릇하고, 전기 안전관리자 하지, 승강기 안전관리자 하지. 그런데 저희 기사하고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 기사들하고 급여 차이가 50만 원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일은 저가 5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어치를 더해. 일은 더해, 그 사람들보다. 일요일도 나가고, 야간도 나가고, 오만 것 불려 나가고, 머리 아프게 해야 되고, 그 사람들보다 100만 원치 일을 더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실질적 월급은 어떻게 되느냐? 저가 50만 원이 적어. 열받잖아요. 열받아. 이 새끼들은 텅텅 놀고 있는데 나는 맨날 회의하러 다녀야 되고, 불려 다녀야 되고,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러 다녀야 되고, 열받잖아요. 열받으니까 뭐예요? 돈도 더 들어가. 병을 얻어. 그러니까 눈도 안 보여. 귀도 고쳐. 가슴도 고쳐. 그러니까 이게 소장 노릇이라고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얘기했으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하는데 좀 도움되라고 오늘 강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